자, 지금부터 녹화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3,000은 뭐 지출 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러면은 뭐 얘랑 좀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가 좀 캐치를 해낼 수는 있죠. 자, 이러면은 좀 구조화가 된 건데, 이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분하는 이 기호를 여기서는 위에서는 땡땡으로 쓰고 여기는 이렇게 대시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은 또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를 구별을 할 때 이게 좀 달라가지고 조금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좀 작아서 그렇지 데이터가 많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분을 할 때도 기호를 통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되게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조금씩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게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조화가 조금은 됐는데, 자, 그래도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319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 위에 품목이 많이 쌓여가지고 여기 엄청 많이 누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스크롤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죠? 자, 근데 뭐 최신 거만 보고 싶다. 만약에 순서대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날짜가 오래된 거 순으로 위에 적히고 최신인 거일수록 밑에 적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제일 밑에 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일 최신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스크롤을 제일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나마 최신 거면 괜찮아요. 내가 특정 날짜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짜별로. 자, 그래서 이 메모장에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좀 구조화를 한다 하더라도 뭐 정렬을 한다거나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본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가계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계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뭘 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는 거죠. 자, 엑셀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똑같이 해보시고 안 되어 있으시면 그냥 보세요. 자, 엑셀에 요 하나하나가 셀이라고 그러죠. 셀. 그죠? 그 셀이고 요거를 행이라고 하죠. 가로로 이렇게 쭉 그죠? 행.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요걸 열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엑셀이 이렇게 셀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단위 쪼개서 진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메모장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날짜 이렇게 옮기겠죠. 그 다음에 사과, 품목이죠. 수량, 그 다음에 지출 4,000. 이렇게 정보 하나를 셀 하나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날짜를 한 가계부의 정보를 행에다가 적었으니까 그죠? 그럼 다음 가계부 정보는 그 밑에다 적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엑셀의 도움을 받으려면, 엑셀의 기능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엑셀이 행 단위로 또는 열 단위로 특정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에는 다 같은 성격의 데이터가 들어와야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 품목 말고 그냥 수량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엑셀이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싶으면은 좀 맞춰라. 나한테 좀 맞춰라. 구조를 좀 갖춰라. 그래서 이렇게 질서 없이 데이터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엑셀이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를 적어줘야겠죠. 같은 거는 같은 열에 쭉 적어줘야
나중에 열 단위로 뭔가 연산을 해주는 엑셀의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저 할게요. 이렇게 필기도구 지출 3천. 요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상 DB가 별게 아닌 게 여러분이 엑셀을 잘 쓰시면 엑셀이 그냥 DB예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데이터들이 쭉 쌓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죠. 이런 걸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메타데이터도 한번 넣어주고, 여기가 날짜가 되겠죠. 품목, 수량, 지출죠. 그럼 여기에는 다 지출, 요 열은 다 수량, 요 열은 다 품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려던 거 뭐였죠? 자, 날짜 최신. 최신이 제일 위에 나오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엑셀에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은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렬이 있어요. 그렇죠? 정렬 보이시나? 여기 눌러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3일 거부터 나오죠. 근데 이제 엑셀은 이렇게 한 행을 하나의 구조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날짜를 가지고 정렬한다고 해서 이 날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 단위로 바뀌어요. 재배치가 됩니다. 행 단위로.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정보 덩어리를 행으로 표현해서 쌓아두면은 이렇게 엑셀이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됐죠?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내가 다른 거는 안 보고 싶고 1월 2일 것만 보고 싶다. 여기서 1월 2일 것만 딱 선택해서 보시면은 나머지는 숨김 처리가 되어져.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딱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엑셀이에요. 뭐 엑셀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엑셀의 이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데이터가 작다면. 자,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동화를 해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똑같은 막 엑셀 작업을 반복 작업을 계속하면 사람이 조금 지루하잖아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가다니까. 그래서 자동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데이터가 또 엄청 많으면은 이 엑셀이 이게 그래피컬하게 뭔가 결과를 막 보여주다 보니까 컴퓨터 자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는 얘가 못 보여줘요.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에 관련돼서 같이 연동하기도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다루고 싶으면은 프로그래밍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엑셀 대신 사용하는 게 그게 이제 DBMS입니다. 그래서 DBMS는 뭐냐면 그냥 엑셀이에요. 엑셀 프로그램인데 보통 이렇게 좀 그래피컬하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이 시커먼 화면 아시죠?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불러가요. 그러면은 자원을 많이 사용 안 해서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 DBMS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 이런 아이콘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선택해서 핸들링을 하는데, 이런 데선 마우스를 못 쓰잖아요, 사실. 여기서 마우스를 못 쓰니까, 마우스를 못 쓰면 이제 키보드로 제어를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DBMS를 키보드로 컨트롤 하기 위해서 나온 게 SQL이에요. 그러니까 DBMS를 다루기 위한 언어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DBMS랑 SQL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상 엑셀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정말 엑셀이에요. 엑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금방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끌게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아시겠죠? 뭐 검색과 갱신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데이터. 방금 구조화했죠? 엑셀로. 정보 하나를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행렬에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되어야 할 목적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로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로 접속을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냐면 엑셀 파일 하나, 테이블은 엑셀 파일 하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 여러 개 만들고 하나의 폴더에 다 집어 넣으면은 엑셀 파일만 딱 모아놓은 폴더가 하나 생길 텐데, 그러면은 이 테이블은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엑셀 파일들 모아놓은 폴더를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DB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윈도우에서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개념, 그 용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엑셀 파일이에요. 윈도우에서의 엑셀 파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자, 테이블 하나 생성할게요 라고 하면은 엑셀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테이블 할 때 좀 나오는 게 스키마라는 용어를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스키마.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우리가 마음대로 저장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엑셀에, 그죠? 엑셀 프로그램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딱딱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거는 구조 명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세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DBMS라는 애한테 그냥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오게 하고, 두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오게 하고, 세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를 미리 좀 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스키마에서 구조를 잘 짜야만 우리가 아까처럼 데이터를 잘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 때는, 아까 우리가 엑셀 파일 만들 때 제가 위에 뭐 품목, 가격, 날짜 이런 거 적은 것처럼 그런 거를 먼저 구조 틀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말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틀을 의미하는 게 스키마예요. 스키마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고요. 보통 테이블을 만들 때 스키마를 먼저 짜요. 그래서 스키마를 짜고 스키마를 주면서 프로그램한테 테이블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정확히 그 구조에 맞게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는 그 구조에 맞게만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보다는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를 몇 개만 더 볼게요. 스키마라는 용어가 있고, 테이블에서 로우라는 말과 레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튜플이라고도 해요. 이 세 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행을 의미합니다. 테이블에서 행. 그죠? 이 테이블이라는 게 표잖아요. 표. 엑셀 표죠. 표는 행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로우,
또는 레코드, 튜플은 가로줄, 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또는 필드 또는 어트리뷰트 라는 용어가, 이게 그러니까 세 개 다 같은 걸 지칭하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외우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어떤 하나의 행이 세 개로 불리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 튜플이라고 하면은 튜플이 뭐였지? 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외우시지 마세요. 자, 이건 열 또는 세로가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요거 구글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쳐서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이미지 탭을 누르시면은 좀만 내려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혹시 찾으셨으면 보시고요.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제 거 보세요. 뭐 TCP 스쿨이라는 페이지인데, 자, 요게 이제 표잖아요. 표. 이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표예요. 요 가로를 지칭하는 게 로우, 튜플, 레코드죠. 세로 줄을 지칭하는 게 열, 칼럼, 필드, 어트리뷰트. 똑같은 걸 가리킨다. 그리고 전체를 테이블 또는 엔터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나중에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테이블 안에서 많이 데이터를 다루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테이블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관계 설정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같이 보고요. 자, 대강 필요한 용어들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되게 지루해요. 자, 일단 실습을 할 건데 DBMS라는 게 엑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엑셀 사용하려면 엑셀 설치해야 되듯이 DBMS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럼 DBMS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BMS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엑셀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있고 한글과 컴퓨터에 한 셀이 있듯이 둘 다 똑같이 스프레드시트라는 그죠?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형식을. 마찬가지로 DBMS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뭐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제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오라클이라는 게 있고요. MySQL이라는 게 있고 MS SQL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립, 마리아DB. 자, 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오라클과 MySQL입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게 포스트그립이라는 게 좀 뜨고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오라클을 가장 많이 쓰고 큰 기업에서는 다 오라클을 쓰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라클이 제 생각에는 썩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DBMS는 요거나 요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라클은 일단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학습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어려워요. 설치 삭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할 거예요. 대신 저희는 이제 MySQL을 쓸 건데 이제 MySQL이 원래 무료였다가 오라클이 이 MySQL을 인수를 하면서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아직 그 무료 정책인데 뭐 얼만큼을 뭐 수익을 내면은 돈을 내야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조금 그렇고, 이 MySQL을 원래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를 지향을 하는데, 오픈소스를 지향을 하는데 오라클이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나온 게 마리아DB예요. 그래서 마리아DB는 사실상 MySQL이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벤더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MS.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 그냥 딱 선택해서 하시면은 다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딱 잡고 연습하시면 돼요. 저희는 마리아DB 쓸 겁니다. 자, 마리아DB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리아DB 설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말고요. 자,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수업 페이지 F5 눌러서 새로 고침 다시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자, MSI 패키지로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할게요. 이거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요거랑 요것도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여러분, 밑에 SQL YUG라고 해서, 자, 요거는 여기 커뮤니티 버전, 커뮤니티 에디션, 요걸로 제일 위에 거 받아주시면 됩니다. 꽤 느리네. 자, 요거 다운로드 되는 동안 일단 얘부터 설치할게요. 자, SQL YUG라고 해서 돌고래 모양. 자, 실행하시면은 인스톨 창이 뜨고, 오케이. 다음 동의하시고, 다음 설치. 자, 요거 뭐 실행할 거냐고 하는 건데 아직은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간단하게 요거 DBMS 구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되는 동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가 있잖아요. 내 컴퓨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되고요. 프로그램이죠, 윈도우도.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이렇게. 뭐 엑셀도 있고요. 그죠? 글씨 조금 작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엑셀도 있을 수 있고, 뭐 워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게임 같은 거 설치하면 게임도 설치가 되고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DBMS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DBMS. 자,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DBMS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 자,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셔도 돼요. 네트워크는 일단 IP라는 개념이 있고요, 포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IP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같은 거 설치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 여러분들 네트워크 주소가 IP가 되고요. 그죠? 보통 뭐 192.168.1.1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누구네 집 컴퓨터인지 누구네 집 네트워크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 온라인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얘도 네트워크 접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PC가 이렇게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IP를 통해서 여러분들 PC에 접근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이랑 DBMS 둘 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한 게 포트 번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게임은 뭐 1000번이다, DBMS는 2000번이다 라고 하면은 요 IP 뒤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서 네트워크 신호를 DBMS한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IP랑 요 포트 번호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DBMS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설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실행을 해주세요. 셋업 위자드 넥스트 동의하시고 넥스트, 요거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패스워드를 하나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쉬운 거 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는 코리아 1234로 하겠습니다. 코리아 1234. 자, 잠시만요 여러분. 코리아 1234 코리아 1234.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넥스트. 아까 말씀드린 포트가 여기 TCP 포트라고 있는데 3306을 씁니다. 그냥 디폴트로 3306 그대로 넥스트 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톨.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엑셀처럼 진짜로 이렇게 윈도우에서 그래피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윈도우 키 눌러가지고 여기 MySQL 클라이언트라고 보이시나요? 요거를 실행시켜 보세요. 그럼 이렇게 시커먼 화면에서 뜨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휠 올리시면은 글씨 커집니다. 자, 패스워드는 아까 코리아 1234.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DBMS가 실행이 된 겁니다. 마리아 DB라는 DBMS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show data basis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4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폴더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폴더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폴더가 뭐뭐 있니? 4개의 폴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정했으면 이렇게 폴더를 선택을 해야만 폴더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폴더를 이렇게 선택해야만 폴더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듯이, 자, 데이터베이스 4개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택된 게 없어서 none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use 뭐로 해볼까? MySQL 요거죠. 요거 딱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ySQL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뭐가 있죠?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파일이 궁금하겠죠? 여기서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show tables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하나의 테이블을 선택해서 보고 싶어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유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유저라는 테이블을 까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나오겠죠. 뭔가가, 결과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라고 해서 select 별 from 유저라고 해서 요거는 나중에 같이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보세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자, 보시면은 좀만 줄여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렬 표인데 이 시커먼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보다 잘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고 뭔지 아시겠어요?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엑셀처럼 윈도우에서 그래피컬하게 이 DBMS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방금 설치했던 SQL YOG, 아까 돌고래 모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SQL 이라고 치시면은 SQL YOG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SQL YOG 치시면은 뜨실 거예요. 실행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요런 프로그램이 뜨실 건데,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접속을 할 겁니다. 저희 DBMS에 접속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좀 크게. 자, 여기가 저희 PC. 윈도우는 그냥 생략하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MariaDB라는 걸 설치를 한 거죠. MariaDB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IP랑 포트 번호가 필요한데, 아까 설치할 때 우리가 포트는 3306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는 3306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컴퓨터 IP를 알아야겠죠. 그죠? 내 IP. 그러면 이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IP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게 보통 로컬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IP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에 3306으로 접속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마리아DB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속하는 버튼이 있는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새 연결을 눌러볼게요. 새로운 접속 이름 자유롭게 정하시고 마리아DB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정보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로컬 호스트가 내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자 이름은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자마자 루트라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비밀번호 누르시면 되고요. 포트는 3306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코리아 1234.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보기가 쉽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DBMS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아까 그 4개의 폴더가 보이고요. 이 MySQL 보시면 그대로 아까대로 한번 써볼게요. 요 SQL 연습은 이따가 따로 다시 할 겁니다.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 유저였죠. 근데 일단 MySQL 선택을 먼저 해야 되고 요거 명령어 실행하는 방법은 이 커서를 여기 그 SQL면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요 끝에 요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고 F9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실행이 돼요. 여기에 커서를 올려놓고 F9 누르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딱 엑셀이죠. 그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는 거랑 비교하면 훨씬 보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연습을 할게요.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